안녕하십니까. 품새 알려주는 사모님 도복소리 김윤섭입니다. 오늘은 많은 유치부나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어려워할 수 있는 국회의원 심사에 대비하여 좀 더 쉽고 빠르게 품새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집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나 어린 수련생 친구들도 이 영상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제 개인적인 지도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손발 알기인데요. 초등 고학년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죠. 하지만 유치부 친구나 초등 1학년 친구는 모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청기백기 게임을 응용해 보는 건데요. 수련생과 지도진이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손발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진과 수련생이 좀 더 친밀해지고 수련생들은 국기원 시간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무서운 시간이 아닌 지도진과의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손 준비하고 왼손 오른손 들어주면 돼.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왼손 내려, 오른손 내려. 어려워. 왼발 오른손, 오, 오른발 왼손, 왼발 왼손, 오른발 오른손. 마지막이야. 집중해. 오른발 왼손. 다시 한 명 틀린 것 같은데. 다시 오른발 왼손. 성공. 다음은 태권도 전공자분들이나 지도진 분들이 아닌 학부모님께서나 어린 수련생들이 보았을 때 조금 더 이해하고 배우실 만한 내용입니다. 태권도를 알려주시는 지도자분들께서 많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중 앞발 그리고 뒷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몸의 기준으로 몸보다 앞에 있는 발을 앞발이라고 하고요. 몸의 기준으로 뒤에 있는 발을 뒷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동작에서는 몸의 기준으로 앞에 있는 손을 앞에손, 그리고 허리 붙은 손을 허리손 혹은 띠손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도자분들께서 더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태권도 딛기에는 내딛기, 물러딛기, 못딛기, 돌아딛기, 옆딛기, 제자리 딛기 등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고민하다 이 방법을 사용해 보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돌아듣기의 방식을 말로써 변형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뒤돌아입니다. 이 뒤돌아라는 말은 태극 1장으로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준비 상태에서 태극 1장 하나, 둘 이후에 방향 전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 후에 반대로 돌아서 앞서기 아래맞기 하나!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돌까요? 시작! 이렇게 반대로 도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실수를 간혹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뒤돌아라는 말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품새를 가르칠 때 이렇게 구령을 넣어주는 거죠. B 앞서기 아래맞기 하나, 둘. 이 상태에서 뒤 돌아서 앞서기 아래맞기 하나. 이런 식으로 돌아서라는 말과 뒤 돌아서의 차이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좀 더 아이들이 태권도 품새의 규칙을 이해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몸돌아입니다. 이 몸돌아라는 동작은 태극 2장부터 8장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2장을 살펴보면 몸통 맞게 한 상태에서 앞에 발은 고정을 하고 뒤에 발과 몸을 이용해서 도는 동작을 말합니다. 보시죠. 고정한 상태에서 몸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발을 이용해서 도는 동작. 이 동작을 저는 몸돌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동작을 어떻게 구령을 넣어주느냐? 자, 보시죠. 이 동작에서 몸 돌아서 반대쪽 앞서기, 몸통 맞기 하나. 다음은 3장
3장에서 한 손날 맞고 몸통 가르지르기 한 다음에 몸 돌아서 뒷굽이 한 손날 맞기 하나. 다음 태그 5장에서 앞굽이 아래 맞기 하고 매주먹 내려치기 한 다음에 몸 돌아서 앞굽이 아래 맞기 하나. 이런 식으로 구령을 넣어주면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셋째로 찍고도라입니다. 이 방향 전환의 명칭을 제가 이렇게 사용해도 될지 조금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방향 전환에 대한 어울리는 명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찍고 돌아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찍고 돌아라는 방향 전환은 태극 3장 혹은 2장, 8장까지 이루어지면서 계속 보이는 방향 전환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태극 3장 몸통 맞기 한 후에 이렇게 몸을 돌아서 도는 동작이 있는데 이때 발을 먼저 찍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면서 몸과 함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 둘. 자, 이렇게 먼저 찍고 도는 방식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면 돌 때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으로는 먼저 이 상태에서 발을 약 5번에서 10번 정도 콩콩콩 찍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후에는 손동작과 함께 같이 연습을 합니다. 한 번 더. 이것처럼 찍고 도는 방식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모님은 시선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시선이 가장 먼저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어린 수련생의 경우는 방향 전환에서 틀리는 경우, 그리고 품새를 틀릴 때 태권도를 가기 싫다, 국기어는 나중에 갈래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슬펐고 그다음에 이 과정을 없애고자 이런 방향 전환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3가지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 학습과 설명이 끝났으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 방법은 같은 자세로 아이들을 다 동작을 취하도록 합니다. 준비. 한 명 한 명씩 다른 방향 전환을 시켜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도장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뒤돌아서 아래 맞기 하나. 오, 합격. 다음 지안이 몸 돌아서 아래 맞기 하나. 오, 마지막으로 채연이 찍고 돌아서 아래 맞기 하나.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난 후에는 꼭 확인을 해서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품새를 배울 때 좀 더 빠르게 익힐 수 있겠죠? 태권도 공인 품새 기본 동작에는 움직임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적 특징은 우리가 동작을 했을 때 가장 힘을 잘 낼 수 있는 동작들이고요. 공격과 방어를 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옛 사모님들께서 태권도 동작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동작들은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래 맞기 하나, 얼굴 맞기 둘, 뒷굽이 한 손날 맞기 하나, 뒷굽이 몸통 바깥 맞기 둘, 마지막 앞굽이 둥주먹 앞치기 하나. 이 5가지 동작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앞에 있는 발과 같은 손으로 맞거나 공격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품새를 할 때 무슨 손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이 5가지 동작의 특징이 기억난다면 좀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또한 태극 1장부터 3장까지 몸통 맞기를 할 때 손발은 모두 일치하지 않고 태극 6장과 8장에서 나오는 바탕손 맞기는 모두 손발을 같게, 그리고 태극 7장에서는 손발이 다르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품새를 익히는데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품새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르기입니다. 지르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공인 품새에서는 몸통 반대 지르기,
바로 지르기, 얼굴 지르기, 두 번 지르기, 옆 지르기, 그리고 맞고 지르는 이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몸통 반대 지르기와 몸통 바로 지르기의 차이점인데요. 몸통 반대 지르기는 뒤에 발 기준으로 손이 다른 손, 반대 손을 먼저 지르기를 했을 때 몸통 반대 지르기가 되고, 뒷발 기준으로 같은 손을 질렀을 때 몸통 바로 지르기가 됩니다. 그리고 얼굴 지르기는 내 코와 윗입술 사이인 인중을 향해서 질러야 하는데요. 간혹 이렇게 지르기를 할 때 위로 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효과적인 공격이 되지 않겠죠. 다음은 몸통 두 번 지르기입니다. 발차기를 찰 때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발차기를 차고 난 후에 찬발과 같은 손을 먼저 지르게 해줍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면 발차기를 찬 손부터 지르기를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옆 지르기인데요. 주춤서기를 했을 때 나오는 지르기입니다. 이렇게 주춤서기를 한 상태에서는 옆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태극 7장에서 한 손날 맞기를 할 때도 주춤서 손날 맞기가 아니라 주춤서 손날 옆 맞기가 됩니다. 그리고 옆 지르기가 되는 거죠. 다음은 맞고 지르기인데요. 아래 맞고 지르기, 몸통 맞고 지르기는 맞기를 했을 때 앞발 기준으로 같은 손으로 맞기를 하고 연이어서 지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요약!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왼발 왼손! 뒤돌아서 아래 맞기 하나, 몸 돌아서 아래 맞기 하나, 찍고 돌아서 아래 맞기 하나, 아래 맞기 하나, 얼굴 맞기 둘, 뒷굽이 한 손날 맞기 하나, 뒷굽이 바깥 맞기 둘, 마지막 앞굽이 운주먹 앞치기 하나. 바로 몸통 반대 지르기는 뒤에 발 기준으로 손이 다른 손, 반대 손을 먼저 지르기를 했을 때 몸통 반대 지르기가 되고, 뒷발 기준으로 같은 손을 질렀을 때 몸통 바로 지르기가 됩니다. 발차기를 차고 난 후에 찬발과 같은 손을 먼저 지르게 해줍니다. 줌서 손날 옆 맞기가 됩니다. 그리고 옆 지르기가 되는 거죠. 맞기를 했을 때 앞발 기준으로 같은 손으로 맞기를 하고 연이어서 지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가르침과 배움은 사람과 사람이 통해야 좀 더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한다고 꾸짖거나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태극 1장부터 4장까지의 포인트 레슨이 시작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